안녕하세요. 오늘은 3학년 2학기 1단원 곱셈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몇 곱하기 몇십 몇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보고 복습해 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입니다. 수학책은 20쪽을 펴주세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20쪽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을 구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1번 문제. 수일이네 반은 우유를 마시고 나서 우유값을 모읍니다. 한 달 동안 모은 우유값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가운데 달력이 나와 있고 우유를 마시는 날에는 우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25명이 매일 우유를 마셔 라고 말했고 수일이는 한 달 동안 우유를 마신 날은 13일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영상을 멈추고 1번 문제의 두 물음에 답해 봅시다. 다 했나요? 먼저 한 달 동안 모은 우유값은 모두 몇 개쯤일지 어림해 보겠습니다. 수일이네 반 학생 25명이 우유를 마시는데 한 달 동안 우유를 마신 날은 13일이므로 한 달 동안 모은 우유값의 수를 구하려면 25 곱하기 13을 계산해야겠죠? 25를 약 30으로 어림하고 13은 10으로 어림해서 30 곱하기 10을 하면 300이므로 한 달 동안 모은 우유값은 약 300개쯤으로 어림할 수 있겠네요. 다음 한 달 동안 모은 우유값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수일인의 반은 25명이고 한 달 동안 우유를 마신 날은 13일이니까 아까 어림할 때 말했던 25 곱하기 13을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수모형으로 알아봅시다입니다. 가운데 그림은 1번 문제의 곱셈식 25 곱하기 13만큼을 수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수모형 한 묶음에는 신모형 2개와 일모형 5개가 있어서 수모형 한 묶음은 25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수모형은 총 13묶음이 있으므로 이 분홍색과 노란색 부분을 합한 전체 수모형을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25 곱하기 13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 모형이 나타내는 수는 수일인의 반 학생들이 한 달 동안 모은 우유값의 수와 같습니다. 먼저 영상을 멈추고 그림의 수 모형을 보면서 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 했나요? 그림 옆에는 곱셈식들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식들이 그림에서는 어느 부분을 나타내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5 곱하기 10은 이 25를 나타내는 수 모형 한 묶음이 10개가 있는 것과 같으므로 이 분홍색으로 색칠된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10을 계산하면 250이므로 분홍색 부분의 수 모형들은 250을 나타냅니다. 다음 25 곱하기 3은 25를 나타내는 수 모형이 3개 있는 것과 같으므로 이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3을 계산하면 75이므로 노란색 부분의 수 모형이 나타내는 수는 75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분홍색과 노란색 부분을 합한 전체 수 모형을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25 곱하기 13이라고 했으므로 25 곱하기 13의 값은 분홍색 부분 250과 노란색 부분 75를 더한 325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 모형이 나타내는 수는 325이며 이는 한 달 동안 모은 우유값의 수와 같으므로 우유값은 총 325개입니다. 다음은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25 곱하기 1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입니다. 25 곱하기 13을 세로식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은 뒤에
25 곱하기 13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3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 했나요? 25 곱하기 13의 계산 과정은 아까 2번 문제를 푸는 방법과 같이 25 곱하기 3과 25 곱하기 10을 계산한 값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25 곱하기 3부터 계산하겠습니다. 1의 자릿수 5와 3을 곱한 값은 15이므로 10의 자리에 올림하는 수 1을 쓰고 1의 자리에는 5를 씁니다. 그 다음 10의 자릿수 2와 3을 곱하면 6인데 아까 올림해준 1과 더하면 7이므로 10의 자리에 7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25 곱하기 3의 곱셈 값인 75를 씁니다. 이제 25와 10을 곱해야겠죠? 25와 10의 곱은 첫 번째 줄이 아닌 두 번째 줄에 새로 계산합니다. 먼저 1의 자릿수 5와 10의 자릿수 1의 곱은 5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 곱하기 10을 한 것과 같으므로 10의 자리에 5, 1의 자리에 0을 씁니다. 다음 10의 자릿수 2와 10의 자릿수 1의 곱은 2인데 실제로는 10 곱하기 20을 한 것과 같으므로 100의 자리에 2를 씁니다. 25 곱하기 3과 25 곱하기 10의 곱셈 값을 구하였으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쓴 값을 더합니다. 25 곱하기 13은 325입니다. 이 계산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첫 번째 줄에는 25 곱하기 3을 계산한 값 75를 쓰고 두 번째 줄에는 25 곱하기 10을 계산한 값 250을 써서 두 값을 더하면 25 곱하기 13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13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25와 1의 자리 3을 먼저 곱하고 25와 10의 자리 1을 곱한 값을 더한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배워본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을 계산하는 방법을 4번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4번 계산해 봅시다에는 곱셈식이 4개가 나와 있는데 영상을 멈추고 모든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 했나요? 그럼 12 곱하기 16부터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12 곱하기 6을 계산하면 2 곱하기 6은 12이므로 10의 자리에 올림하는 수 1을 쓰고 1의 자리에는 2를 씁니다. 다음 10의 자릿수 1과 1의 자릿수 6을 곱하면 6인데 아까 올림해준 1을 더하면 7이므로 첫 번째 줄에 써야 하는 값은 72입니다. 다음 12 곱하기 10을 계산해야 하는데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12 곱하기 10은 120이므로 두 번째 줄에 120을 써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쓴 값을 더하면 192입니다. 다음 23 곱하기 43을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23 곱하기 3을 계산하면 3 곱하기 3은 9, 3 곱하기 2는 6이므로 첫 번째 줄에 69를 씁니다. 다음 23 곱하기 40을 계산하면 3과 10의 자릿수 4를 곱하면 12이므로 100의 자리에 올림하는 수 1을 쓰고 10의 자리에는 2를 씁니다. 다음 10의 자릿수 2와 10의 자릿수 4의 곱은 8인데 아까 올림해준 1과 더하면 9이므로 100의 자리에 9를 써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쓴 값을 더하면 989입니다. 다음 가로식들은 계산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 곱하기 14는 32 곱하기 4를 계산한 것과 32 곱하기 10을 계산한 값을 더해야 합니다. 32 곱하기 4는 128이고 31 곱하기 10은 320이므로 둘을 더하면 448입니다. 그래서 32 곱하기 14의 값은 448입니다. 마지막 46 곱하기 21은 46 곱하기 1을 계산한 값과 46 곱하기 20을 계산한 값을 더해야 합니다.
46 곱하기 1은 46이고 46 곱하기 20은 920이므로 둘을 더하면 966입니다. 따라서 46 곱하기 21의 값은 966입니다.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양파가 한 상자에 24개씩 들어있습니다. 13상자에 들어있는 양파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세요. 다 했나요? 먼저 양파의 수가 모두 몇 개인지 구하기 위해 식을 세우겠습니다. 양파가 한 상자에 24개씩 들어있는데 13상자에 들어있는 양파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것이므로 24 곱하기 13을 해야 양파가 모두 몇 개인지 구할 수 있겠죠? 다음 이 식을 세로식으로 풀면 먼저 24 곱하기 3을 계산해야 합니다. 4 곱하기 3은 12이므로 10의 자리에 올림하는 수 1을 쓰고 1의 자리에는 2를 씁니다. 다음 10의 자릿수 2와 3을 곱하면 6인데 아까 올림해준 1과 더하면 7이므로 첫 번째 줄에는 72를 씁니다. 다음 24 곱하기 10을 계산하면 240이므로 두 번째 줄에 240을 씁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쓴 값을 더하면 312이므로 13상자에 들어있는 양파는 모두 312개입니다. 지금까지 몇십몇 곱하기 몇십몇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몇십몇 곱하기 몇십몇은 1학기 때 배웠던 몇십몇 곱하기 몇과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몇십몇 곱하기 몇십을 각각 한 번씩 계산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으므로 차근차근 계산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수학 익힘책 16쪽과 17쪽을 풀며 배운 내용을 익히고 수업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다시 보며 복습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